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성지인 최고 성지죠. 메카와 메디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성지는 첫 번째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두 번째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네 번째 성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는 카이루안, 다섯 번째 이슬람 성지는 이라크 남부 도시인 나자프. 그래서 이 나자프는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창시자인 알리의 영묘를 모신 곳이 나자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슬람 성지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메카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서부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있으며 이 메카의 옛 이름은 바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히자즈라고도 불렸죠. 그래서 이 그 메카라는 뜻은 모든 도시들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홍해 연안에 있으며 홍해에서부터 한 70km 떨어진 내륙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꼭 한 번 이상 메카를 순례하라, 이게 이제 그 교리에 나와 있죠. 걔네들의 경전인 꼬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메카를 살아서 한 번은 가봐야 된다, 순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를 가는 거를 하즈라고 부릅니다. 하즈를 한 번 이상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무슬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즈를 한 사람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는 거를 영광으로 알고 있는 거죠.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그 메카는 이 창시자인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탄생지가 되겠습니다. 이 메카라는 도시에서 무함마드가 탄생을 해서 이 메카 도시에서부터 3.2km 떨어진 히라 동굴이라는 곳에서 이 그 무함마드가 첫 번째로 그 천사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 이 히라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마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이 메카에는 고대의 레반트 지역에서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고대 레반트 지역. 레반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쪽 그 지중해 동쪽에 있는 요 지역.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쪽들이 있는 곳이 이제 그걸 묶어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죠. 그 이제 아주 고대 한 기원전 한 1000년경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무역을 주로 하던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이제 강성했던 곳입니다. 이 레반트 페니키아인들이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이제 강성해서 뭐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역으로 번성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중해를 샅샅이 돌고 다녀서 뭐 저쪽 스페인 이쪽에 이제 그 남쪽 스페인 남쪽에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이쪽에도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로마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프랑스 남부 뭐 이탈리아 뭐 북아프리카 뭐 이런데 전부 다 페니키아인들이 그 식민 도시를 건설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하고 이제 막상 막하로 이제 지중해를 이제 그 관리를 하던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이 그 페니키아인들이 그 건설한 도시가 이제 그 북아프리카 티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티니지가 이제 티니지 이제 카르타고가 이제 그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도시라는 뜻인데, 이 카르타고가 이제 한 기원전 뭐한 200년, 300년경에 이제 그 로마하고 계속해서 이제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이제 그 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기원전 뭐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중해를 이제 카르타고인들이 꽉 잡고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중해를 한 몇백 년 동안 꽉 잡고 있었는데,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기원전 200년경에 이제 로마하고 이제 카르타고하고 이제 붙었죠. 지금 이제 튀니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포에니 전쟁이 1차, 2차, 3차 여기 이제 한니발 장군도 나오고 뭐 스키피오 장군 나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카르타고는 이제 멸망을 하고, 로마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전 세계, 전 유럽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곳, 이 레반트 지역, 여기에 이제 레바논도 있고, 뭐, 근데 이 레반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을 뭐 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그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나하고 종교라든가 이런 게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라든가 기독교인이 볼 때는 좀그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딴 집단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길가에서 상처를 당해서 뭐 다 죽어가는 있는데 유대의 그 법학자, 그러니까 뭐 유대를 잘 믿는 유대교의 뭐 지도자는 그 다친 사람을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다. 그 못 버티고 지나갔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어떤 그 기독교인은 그 사람을 이제 구해줬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기득권이라든가 뭐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지도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실한 하나님의 목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나하고 뭐 다르게 생겼거나 종교가 틀리거나 뭐 무슨 뭐 믿는 게 틀리거나 정치관이 틀리거나 뭐 이러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레반트 지역에 살던 고대 레반트 지역에 살던 민족 종교 집단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어디서 유래가 됐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한 천년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었죠. 기원전 한 천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을 한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울이 이제 먼저 했지만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제 다윗이 이제 이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초를 만드신 분인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은 그때는 이제 제일 번성을 했는데 기원전 천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남북쪽으로 남쪽의 왕국과 북쪽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 이렇게 돼서 이제 남쪽에는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이제 그 통치를 하고 북쪽에는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독립을 해서 북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분리가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조 왕조로 갈라졌을 때 이 그 남왕국은 유대 왕국이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아닌 솔로몬 왕의 이제 측근 장군이 이제 세운 나라인데 이 그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서기 722년에 뭐 고구려 멸망한 지 뭐 얼마 안 된 668년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고구려 멸망한 지 한 5, 60년 지난 서기 722년에 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왕국은 유대왕국이 되겠으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강하게 구성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이 건국한 곳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레반트 지역에 살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또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이제 많죠. 그다음에 이제 야곱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가 이들의 직계 선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 계급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그 야곱의 아들 그 레위가 이제 제사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 이런 이제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손들이 만든 그 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된 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그 사마리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이 그 메카라는 도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상당히 물 위쪽에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죠. 그래도 멀진 않죠. 같은 쪽이니까. 같은 땅덩어리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니까. 그래서 이 메카가 어떤 도시냐? 오늘 대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남긴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의 장남인 느바요시 만든 도시다. 메카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냐? 이스마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서 이삭이 있고 뭐 야곱이 있고 뭐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막내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 뭐 이삭이고 뭐 그런데, 그거 말고 아브라함하고 그 집에 있던 하녀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의 큰 아들인 느바요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메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인 그 사라의 종인 하갈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제 그 쫓겨나죠,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갈이죠.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 570년에 무함마드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570년 탄생을 해서 52살인 622년에 메디나로 이동을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632년에 62살에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사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무함마드의 자손들이 칼리파를 하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를 하는데, 무함마드 이제 칼리파를 하는데, 이제 이게 정통 칼리파죠.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자손들이니까 마지막 정통 칼리파가 이제 4대 때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4대 때면서 마지막 정통 칼리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601년에 태어나서 661년에 죽었으니까 한번 60살에 죽었고, 나이는 이제 무함마드보다도 한 30살 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인 무함마드의 이제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알리가 죽으면서 661년에 죽죠. 661년에 죽으면서 이슬람이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지금 다수의 그 이슬람이죠. 80%. 뭐 이집트라든가 전부 다 리비아이 다 이제 수니파고, 그다음에 시아파는 아주 소수죠. 그래서 시아파는 이제 이란과 이라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아파는 이제 알리를 계승자로 하는 것을 된 거죠. 근데 이제 알리가 661년에 60살에 죽지만은 반대파에게 암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지인 메디나를, 그러니까 메카는 이제 그 무함마드가 탄생한 곳이고, 또 다른 성지, 그러니까 서기 622년에 52살 때 이전을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버리죠. 무함마드가, 창시자가. 그때 그 메디나에 가서 세력을 키워서 다시 이제 메카를 공격해서 메카를 점령을 하면서 무함마드가 전부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622년에 무함마드가 52살 때 이제 그 이주한 메디나가 무엇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중서부에 있고 메카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것을 그 이슬람에서는 성천이다. 그래서 이제 헤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메디나에 이제 무함마드의 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인구가 한 110만 정도 되는 도시고 메카와 함께 무슬람이 아니면은 출입이 금지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축소가 있어서 이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모스크라는 모스크가 1955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메디나는 오아시스 도시이고 야자수와 곡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정통 칼리파 시대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하디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제 학문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0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이슬람에서 나온 거죠. 0, 1, 2, 3, 4. 이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니까. 그다음에 이제 0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수학, 과학, 천문학, 우주학 이런 그 학문들이 이슬람이 많이 발달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학문이 많이 발달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도 이제 이슬람 그 학문이 이제 많이 이제 도서도 많고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이렇지만은 어떻든 그 이슬람의 학문을 많이 진흥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이슬람 학문을 하디스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하디스 문학의 중심지가 이 메디나가 되겠습니다. 이 그 메디나는 이제 원래 이제 분쟁이 좀 많았던 지역이었죠. 분쟁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무함마드가 이제 그 메디나로 갈 때 622년 경에는 이곳에서는 아우스족과 아우스족이라는 족하고 카즈라지족 그 다른 부족 두 부족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그 무함마드가 성천 헤지라 이전 헤지라를 통해서 이들을 이제 통합을 하고 이들을 모두를 이제 달래서 통합 지도자가 된 걸로 된 도시가 바로 메디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